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27개 중증 질환 가운데 일부를 진료할 수 없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한 달 새 4곳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며 출시 직후 8만 대가 팔렸다고 알려진 샤오미의 첫 전기차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능 시험과 시승운전 중 일어난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실제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친 건데 샤오미 측은 이를 반박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 2020년 시크릿 모드에서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구글은 이에 대해 9개월 이상 된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에 무너졌던 미국 볼티모어 항만에 임시 수로가 열려 선박 통행이 제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항만 안쪽에 갇혀있던 일부 배들이 빠져나왔는데 깊이가 깊은 임시 수로까지 확보하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브리핑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중증 응급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에 14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펴 응급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을 결정하고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진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많은 1,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전체 60개 병동 가운데 10개 정도를 폐쇄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 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병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배치하고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비상진료 대책을 4월에도 연장하고 이를 위해 월 1,882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온 지침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작성자 2명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은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부 송달과 정보통신망 송달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문도 열지 말고 서명도 받지 말고 심지어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말라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올 때 대처법이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지침글은 앞서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직 전 전공의 행동지침과는 다른 별개의 글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처법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을 포함한 지침글도 페이스북이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전공의 지침글을 작성한 사람을 지난 2월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인턴 출신 군의관 2명을
카드뉴스 작성자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 등 2명을 명단을 유출한 인물로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가린 채 근무기간과 파견병원 등을 적은 파견 공보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고발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경찰은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모욕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키브리지 교량이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무너져 항만이 폐쇄되면서 중단됐던 선박 통행이 제한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메릴랜드주가 이끄는 복구팀은 다리 북쪽의 잔해 일부를 치우고 깊이 3.35m의 임시 수로를 열어 제한적으로 선박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임시 통로가 개통돼 항만 안쪽에 갇혀있던 일부 예인선과 바지선이 빠져나왔고 당국은 순차적으로 추가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볼티모어항이 주로 취급하는 자동차와 기계 등을 실은 대형 화물선을 포함해 거의 모든 선박 통행이 가능한 깊이 6m 이상의 세 번째 임시 수로를 확보하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동력 통제를 상실한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이 키브리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km의 이 다리 중 강 위를 지나는 구간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비공개 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 기록 수십억 건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주고받은 데이터 양인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제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AI는 사람들이 AI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챗GPT와 같은 도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의 핵심이라며 가입 절차 없이도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챗GPT는 일부 성능에 제한이 있지만 생성 내용의 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본적인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챗GPT에 남긴 채팅 기록을 저장, 검토, 공유할 수 있고 음성 대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챗GPT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달리 등 오픈AI가 개발한 다른 AI 도구를 이용하려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챗GPT는 AI 답변을 끌어내는 말인 프롬프트와 생성되는 답변을 차단하는 항목은 범위를 넓히는 등 추가적인 콘텐츠 보호 조치도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을 빼닮았다고 해서 샤이칸이란 별명이 붙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 시장의 뜨거운 반응만큼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능 시험과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쳤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퉁이를 돌던 차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맙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수치의 시승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차량 성능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샤오미 측은 고객의 운전 미숙 탓으로 돌렸습니다. 转弯的时候加速，然后加速太快，高架下面全是湿的，然后就撞上去了。 시승 차량이 길가 연석을 밟은 뒤 바퀴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我给雷总发的，雷总啊，他们这个是撞到那个马路牙子就爆胎了吧？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 3의 기록에 못 미친 탓입니다. 会怎么样呢？会怎么样呢？哇哇哇！上！哦，朋友，我看到了，照了，120。 120。 수치가 포르쉐 타이칸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복붙 영상. 샤오미의 또 다른 짝퉁 샤이칸이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출시 24시간 만에 8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하지만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쳤다는 말도 들립니다.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에 윤곽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전문가인 안경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 시력이나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제한되는 영업상 불이익이나 소비자의 불편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 사건을 심리하다가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낸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손해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어 저희 YTN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금액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만 무려 108번을 다니며 누적된 통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이었는데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멀리 3차로에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 2차로 진입 후 곧바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 비율 2대8. 피해자로 인정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딱 한 번 양방병원에 간 걸 제외하고는 한의원에서만 108번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지출된 병원비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통원 치료는 합의금 120만 원이 지급된 뒤 일단락됐습니다. 전체 치료비 가운데 460여만 원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합보험은 들지 않고 보상 한도가 낮은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보험료가 자동차보다 높게 책정돼 종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은 게 현실. 보험사 측은 신속히 돈을 갚지 않으면 구상금 분쟁 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독촉했습니다. 형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금액 다운 안 되면 분납이라도 3회를 좀 더 늘려달라. 그건 안 되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제가 좀 다른 방법은 없느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먼저 답하는 분담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금융을 하는 스타일이지 저희가 그걸 분담을 안 한다고 일시라면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사는 지난 2020년 사고로 고아가 된 12살 초등학생에게 약 2,700만 원짜리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계기로 보험사가 경제적 약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기 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이번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개인정보라 보험사가 먼저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 문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통상 상대 보험사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개인에게 잘못 보낸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는 고객의 권리라 치료 방식이나 횟수를 보험사가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아직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라며 당사자 면담 뒤 회사 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일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 앞으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송달된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은 시작조차 못하는 사이 층간소음을 항의했던 피해자는 여전히 소음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나타난 한 여성. 다짜고짜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이번엔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오더니 현관문을 내리찍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이곳에서 30분가량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랫집은 난데없이 악몽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A씨가 이사온 지난해 5월부터 큰 TV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고 아랫집은 주장합니다. 참다 못해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가 결국 지난 1월 사달이 난 겁니다. 밤 9시쯤이 지나기 시작하면 진짜 소음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막 발광치라고 그러죠. 쿵쿵쿵쿵쿵쿵쿵 다니고 막 돌아쳐요. 뭘 탁 떨어뜨리고. A씨는 특수협박으로 송치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랫집 가족들은 지금도 매일 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나 A씨가 또 다른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 걱정해 4살과 9개월 아이와 외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왜 피해자가 피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당당해요. 저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를 못 나갔어요. 계속해서 송달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이 언제 진행돼 선고가 날지 기약은 없는 상황. 빠듯하게 돈을 모아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 첫 집에서 쉽게 떠나지도 못하는 B씨 가족들은 매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인 총선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 당일인 10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 경제단체 등의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듬뿍 받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수요일 중국으로 떠납니다. 공항까지 이동하는 동안 불안하지 않게 반도체 수송용 특수 무진동차가 동원되고 관람객들이 배웅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판다 푸바오.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에 장난꾸러기 같은 행동으로 관람객들은 금세 마음을 빼앗겼고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는 말 그대로 우리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인기를 독차지했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푸바오가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로 이동하기까지 첨단 기술이 동원됩니다. 푸바오는 덜컹거리는 진동으로 생길 수 있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도체 수송에 이용되는 특수 무진동차에 탑승한 뒤 외부 충격에 안전한 것은 물론 밖이 보이게 투명한 판으로 특수 제작된 케이지 안에서 전 세계를 타고 날아갑니다. 이른바 푸바오 할부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는 전문가와 함께 전 세계에 올라타 푸바오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혹여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진정시키고 하는 데는 사육사가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대나무를 이제 급여를 해서 좀 편안히 이제 먹으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이 마지막으로 푸바오를 배웅하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차량 안에 실려 있는 푸바오를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20분 남짓 차량이 서서히 이동하는 사이 방문객들은 푸바오의 새 출발을 열렬히 응원하며 손을 흔들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간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 한 번의 MRI 촬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가이스트 전상용 박성홍 교수 공동연구팀은 활성산소에 따라 MRI 신호가 증강되는 조영제를 개발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 정도를 추적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활성산소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에 따라 간 내 활성산소량 변화에 반응해 MRI 신호를 강화하는 나노 입자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한 번의 MRI 촬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 정도를 결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류 등 원단 자투리에서 나오는 폐섬유를 이용해 새로운 건축용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은 내열성이 뛰어난 특수 섬유인 안정화 섬유에 폐섬유를 결합해 건축용 단열재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화 섬유는 내열성과 화학적 안전성이 우수하지만 제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안정화 섬유에 버려지는 의류와 원단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단열재를 만들어 내구성은 유지하고 가격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9일 진행되는 개기일식 기간에 나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의 지상 관측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미국 시각 기준 8일 낮 12시 18분부터 시작해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동부를 가로지르며 2시간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기일식은 지상에서 태양 대기의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평소에는 태양의 밝은 빛 때문에 관측할 수 없는 대기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천문연은 미국 텍사스주 람파사스시와 리키시의 2개의 팀을 파견하며 코덱스의 핵심 기술인 편광 카메라와 새로운 편분광 장비를 활용해 낮은 코로나 영역의 관측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뉴스처럼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상한도의 설정에 앞서 본인 나이와 소득을 감안한 최대 손해액을 산정해보고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차량과 뺑소니 차량 등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등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